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직장인인데 왜 어떤 사람은 월급으로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힘들고 어떤 사람은 1년에 수십억을 벌까? 최근 한국에서 나온 뉴스 하나가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사 제목만 봐도 솔직히 눈이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평균 연봉이 4억 원이 넘는 회사가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으면 에이 설마 평균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개된 숫자를 보면 조금 충격적입니다. 한 증권사의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 평균 연봉이 4억 3,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입니다. 최고 연봉이 아니라 평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금액이 단순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 전년보다 43%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연봉이 10%만 올라도 회사에서 대단한 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3%입니다. 이건 거의 연봉이 한 번에 점프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이 회사에서 채권 영업을 담당하는 한 수석 매니저의 보수가 무려 39억 원으로 공개됐습니다. 39억. 많은 직장인들이 평생 일하면서도 만져보기 힘든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한 사람이 1년 보수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돈을 버는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몇 명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돈이 흐르는 구조 자체가 이미 바뀌어 버린 걸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연봉 높은 회사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뉴스가 보여주는 건 지금 세상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들은 자산이 계속 커지고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산이 늘지 않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잘 살 수 있겠지.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게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대학을 나와도 어떤 사람은 연봉 3천만 원 회사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연봉 1억 회사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연봉 3천 회사는 5년 뒤에 연봉이 4천이 됩니다. 연봉 1억 회사는 5년 뒤에 연봉이 2억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이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산업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금융업계는 지금도 돈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증권사에서 하는 일 중 채권 영업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일을 간단히 설명하면 기관 투자자나 큰 돈을 굴리는 고객들에게 채권을 사고팔도록 중개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 연기금, 대형 자산운용사 이런 곳들은 수천억, 수조 원 규모의 돈을 굴립니다. 그리고 이 돈이 움직일 때 그 거래를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채권 영업입니다. 거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일반적인 직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보너스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39억 보수도 그런 구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금융업계는 돈을 많이 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돈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돈은 돈이 모여있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돈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립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 월가, 홍콩 금융가 이런 곳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몰려 있는 곳에서는 기회도 같이 몰립니다. 그래서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10년 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서 있느냐다. 이 말은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연봉 격차, 자산 격차, 직업 격차,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돈은 어디로 움직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지금 금융업계에서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산업에서는 연봉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돈은 왜 특정 산업으로 몰릴까? 아까 이야기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산업에서는 연봉이 갑자기 몇 배씩 뛰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떤 직장에서는 10년을 일해도 연봉이 크게 변하지 않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돈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버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물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자동차 회사, 전자회사, 철강회사, 이런 기업들이 나라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안정적인 직장과 괜찮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돈은 조금씩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산업보다 돈을 움직이는 산업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금융산업입니다. 금융산업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돈으로 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공장을 더 만들거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은행이나 증권사가 등장합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과 돈을 굴리고 싶은 투자자를 연결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들은 거래 규모에 따라 수익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금융에서는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도 같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100억짜리 거래와 1조짜리 거래는 노력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금융업에서는 성과가 좋은 사람에게 일반 직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보너스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건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누구나 39억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봉 구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입 연봉, 대리 연봉, 과장 연봉, 부장 연봉,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연봉이 갑자기 10배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업에서는 성과에 따라 수익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금융업을 선망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성과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적 압박도 큽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엄청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월가, 영국의 런던 금융가, 홍콩 금융시장, 이런 곳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가에서는
보너스 시즌이 되면 수십억, 수백억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이 뉴스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냉정합니다. 돈은 항상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돈이 몰리는 곳에는 기회도 같이 몰립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해야 기회를 볼 수 있다.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산업으로 자본이 몰리고 있는지,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분야가 성장할지 조금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노동보다 자본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년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조금씩 오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자산을 굴리는 사람은 같은 기간 동안 자산이 훨씬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의 힘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ETF, 부동산, 코인, 다양한 투자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월급만으로는 자산을 만들기 어렵다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흐름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은 계속해서 돈이 있는 곳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기회와 함께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자산 격차는 계속 커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단순히 연봉 높은 직장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뉴스가 보여주는 건 조금 더 큰 흐름입니다. 바로 자산 격차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삶이 더 힘들어졌을까? 월급은 받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나는 제자리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경제학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부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이 돈을 만드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직장인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매년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연봉이 오릅니다. 5천, 5,500, 6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돈을 조금씩 모읍니다. B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B는 자산이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ETF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매년 10%씩 성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이 있다면 다음 해에는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차이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으로 번 돈보다 자본에서 나오는 돈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확인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단순히 직장을 잘 다니는 것만으로는 자산을 크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다릅니다. 자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일을 합니다. 주식은 시장이 열려 있는 동안 계속 움직입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변합니다. 투자는 사람이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라.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 경제 구조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돈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어떤 산업이 뜬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산업에 몰립니다. 하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간 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보다 흐름입니다. 지금 어디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는지, 어떤 산업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이 흐름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제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 직장을 잡으면 그 회사에서 평생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산업 자체가 빠르게 변합니다. 어떤 산업은 급성장하고 어떤 산업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돈은 어디로 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돈은 항상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돈이 몰리는 산업.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연봉이 몇 억씩 오르고 왜 어떤 산업에서는 엄청난 돈이 움직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몰리는 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면 돈은 항상 특정 분야로 몰립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제조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자동차 회사, 전자회사, 철강회사 이런 기업들이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높은 보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 분야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산업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IT 기업들은 AI 개발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앞으로 경제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됩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AI가 발전하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산업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돈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금융이 있습니다. 투자, 자산관리, 자본시장 이런 분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큰 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산업입니다.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분야에는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업들의 공통점입니다. 모두 큰 자본이 들어가는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큰 자본이 들어가는 산업에서는 기회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산업을 집중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몰리는 산업에
무조건 투자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업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산업이 뜨는지가 아니라 언제 들어가느냐입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것보다 좋은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같은 기업이라도 언제 투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지, 어떤 분야에 기회가 있는지,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될까?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에 자본이 몰리고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될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산이 크게 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보와 흐름입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항상 관찰합니다.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자본이 몰리고 있는지, 어떤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이런 흐름을 꾸준히 봅니다. 그리고 기회가 보이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회를 보더라도 누군가는 먼저 움직이고 누군가는 뒤늦게 움직입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돈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돈은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주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기업의 주식을 미리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산이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직접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산은 늘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의 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단순히 월급을 늘리는 것보다 자산을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산이 생기면 그 자산이 또 다른 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들도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투자, 작은 기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시간을 두고 자산을 키우는 전략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이걸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연봉 4억 뉴스도 단순히 와 연봉이 높다, 이렇게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뉴스는 지금 세상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돈은 어디로 흐를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연봉 4억이 넘는 회사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자산 격차는 왜 커지는지, 어떤 산업에 자본이 몰리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돈은 어디로 흐를까? 세상을 보면 돈은 항상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돈은 성장하는 곳으로 갑니다.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갑니다. 예전에는 제조업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IT 산업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AI, 반도체, 에너지, 금융, 이런 분야가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흐름을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어디에 자본이 몰리고 있는지, 어떤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이걸 꾸준히 보면 앞으로의 방향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희로그에서는 앞으로도 돈의 흐름, 투자의 구조, 자산의 움직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돈이 몰리고 있는 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이야기와 돈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